안녕하세요. 이효민 수학학원 원장선생님 이효민입니다. 오늘은 비정고등학교 23년도 2학년 1학기 2차 수원 어려움 썼던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1, B1, C1에 내접하는 원 O1의 넓이를 S1이라 하자. 자, 지금 요 그림이 나와 있고 우리는 첫 번째 원의 넓이를 S1 요렇게 표시를 돼 있고 그 다음 또다시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이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찾아서 이 넓이를 S2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넓이를 SN이라 했을 때 S5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보다 쉬운 문제예요. 이유는 뭐다? 우리는 원래는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얘가 구하라는 건 그냥 5번째 넓이를 구해라. 자, 문제 자체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들 봐왔던 문제고. 자,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풀어왔다? 첫 번째 넓이를 구해서 첫째 항을 구한 다음 삼각형의 길이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큰 삼각형과 요 두 번째 삼각형의 비율을 구해서 그 두 개를 나눠서 뭘 구하자? 공비를 구하자. 그래서 길이비를 구한 다음 걔를 제곱하면 넓이비가 된다를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첫째 항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정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선을 내렸을 때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수직 2등분이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인 2 해서 루트 3이 이 정삼각형의 높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게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뭐 사용하면 된다? 1대 2대 루트 3. 그래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랑 접하고 있으니까 요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빨간 색깔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고, 자, 내접원의 중심이다. 이거 우리 뭐 된다고 배웠다? 정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무게중심이면 몇 대 몇이 성립한다? 1대 2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루트 3 중에서 3분의 1만큼인 3분의 루트 3이 요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S1의 넓이를 구해보면 파이 r 제곱이니까 계산을 해주면 3분의 파이가 첫 번째 원의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뭐다? 길이 b를 찾자. 자, 길이 b를 찾기 위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반지름이 되는 요 주황색깔 길이, 반지름이 되는 요 주황색깔 길이가 우리가 구한 3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높이를 구하는 이유는 첫 번째 거 높이가 루트 3이었고 두 번째 거 높이를 이용해서 그 두 개를 사용해서 길이 b를 찾은 다음 제곱을 해서 넓이 b를 찾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3분의 루트 3이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서 얘가 2대 1이니까 총 2분의 3을 곱해준다면 2분의 루트 3이 뭐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사용해서 공비를 구해볼게요. 일단 길이 b를 찾아본다면 첫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 루트 3, 두 번째 정삼각형의 높이 2분의 루트 3. 얘네 두 개 약분을 해주면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넓이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면 4분의 1. 얘가 뭐가 된다? 공비가 된다. 넓이비가 된다. 자, 그럼 마무리만 지면 끝이에요. SN은 첫째 항은 3분의 파이라고 써놨고, 자, 아래 n-1제곱 얘를 써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5번째니까 n 대신에 5를 넣어주면 3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1의 4제곱이라고 구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도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일단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 B, C, D에서 자, 지금 길이 3, 3, 5, 7 나와 있고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많이들 까먹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이번 시험에서 원이 나오고 삼각형이 나오는 경우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요 문제 말고 다른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원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지나는 선이 있다. 요 얘기 나오면 무조건 몇 도 된다? 무조건 직각삼각형 된다. 자, 요거는 우리 중3 때 배웠던 내용이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얘도 되게 많이 쓰이네요. 자, 지금 AB 길이가 3이에요. BC 길이도 3이에요. 자, 이거 무슨 각이다?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원주각이다. 자, 원주각의 크기가 같으면 우리는 여기가 세타가 될 거고 여기도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각이 같을 것이다. 길이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이런 조건들 잘 봐요. 이런 조건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자, 지금 DA가 5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냐 하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배웠던 어차피 지금 사각형 넓이 구하라 돼 있고 길이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 아닌 코사인 법칙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DA가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다는 건 DA 길이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제곱식이 있었던 적이 있다? 없다. 코사인 법칙을 그냥 쓰란 얘기를 힌트로 줬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넓이를 구하려면 사각형의 넓이인데 지금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 뭐 사용하면 될까다? 삼각형의 넓이 각각 구해서 2개 더해주면 끝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가 요 길이와 사인 세타만 찾을 수 있다면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녹색깔 길이 구하기 위해서 일단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 찾아보면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5 제곱한 25 77은 49, 33에 9를 빼주면 됩니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40, 65가 될 것이고 약분해주면 14분의 13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녹색깔 길이 x라고 놓고 x의 길이를 찾아볼게요. 코사인 법칙 쓸 때 많은 학생들이 그냥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하면 이렇게 외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특정 각이 하나 나와 있고 끼인각이 아니라도 그냥 두 변 길이 나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 써도 한 변의 길이 찾을 수 있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공식화시켜서 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은 코사인 법칙 쓰다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고 그냥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각 하나가 나와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아는 건 요 세타니까 얘를 기준으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x 곱하기 7. 자, 2 곱하기 x 곱하기 7 코사인 세타 14분의 13.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7에 14 지워질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3x 9 넘기면 40이 돼서 0이 될 거고 인수분해 해주면 x-5, x-8이 된다. 자, 문제 조건에서 아까 5보다 커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길이는 우린 8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길이가 8이니까 코사인 세타 값 나와 있다. 우리 뭐 찾을 수 있다? 사인 세타 값 찾을 수 있다. 뭘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사인 세타 값 찾아볼게요. 사인 세타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14분의 13의 제곱을 해주면 14의 제곱 196분의 13의 제곱 169 그래 주면 루트 196에서 얘 빼니까 27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어차피 14제곱이었고 얘는 14분의 3루트 3이란 걸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뭐다? 다 끝났다. 넓이만 찾으면
끝난다.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그리고 사인 기인각 14분의 3루트 3. 두 번째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기인각은 똑같으니까 얘를 적용해주고. 자, 그러면 두 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빠르게 계산할게요. 14분의 3루트 3에 2분의 1은 공통이고 그 다음에 7, 8에 56, 5, 7에 35 해주면 28분의 3루트 3 될 거고 뒤에 부분은 두 개 더해주면 91 이렇게 되니까 7로 역분 가능하네. 4, 1, 3 그래서 4분의 39 루트 3 얘가 답이 된다. 그래서 4와 39를 더한 43이 답이 된다고 찾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되게 자주 봤던 문제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칠판 좀 지우고 20번 문제는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일단 설명은 할 건데 문제는 제가 파일로 20번 문제, 21번 문제는 파일로 올려드릴 거니까 그 파일 보면서 쫓아오면은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문제 읽었다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20도다. 그 다음에 여기 길이 5, 여기 길이 6으로 잡고 그 다음 A, B, C 그 다음에 넓이가 2등분이 되도록 D랑 E를 잡자. 자, 여기 D, 여기 E.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같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넓이가 2등분이 되도록 하게끔 하는 기억 같은 경우는 AD랑 AE의 곱수를 구해라. 자,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해볼게요. 자,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기억 일단 넓이가 2등분이 된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넓이를 찾아봐도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5, 6 그리고 뭐다? 사인 기인각이다. 사인 120도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자, 얘를 계산해주면 2분의 15 루트 3이 된다라고 우린 찾을 수 있고 그 말즉슨 삼각형 ADE는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2분의 1인 4분의 15 루트 3이 돼야 되고 그러면 요 AB를 사용한 식으로 써주면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기인각 2분의 루트 3 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AB는 우리는 15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계산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A 곱하기 B의 값은 15다.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니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자, AD가 3일 때 A가 3일 때라고 나와 있어요. A가 3일 때 그럼 B는 당연히 5가 될 거고 그때 DE의 길이를 구해라. 니은은 자, 그럼 DE의 길이를 X라고 놓고 뭐 쓰면 된다? 두 변의 길이와 각을 한다. 코사인 법칙을 씁시다. X제곱은 9 한 변의 제곱 한 변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나머지 두 변 코사인 기인각 코사인 120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자, 단순 계산 빠르게 할게요. 지워지고 15, 40, 49. 그러니까 x의 길이는 이때는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D극 같은 경우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DE 길이의 최소값. 자, 지금 얘네 두 개 모르는 상황에서 요 DE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조건에서 찾은 게 AB는 15가 된다라고 기억 조건에서 찾아놨고 얘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길이의 최소값이라니까 식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그냥 코사인 법칙 써보자. 어차피 얘네 두 개는 15라는 조건에 의해서 움직일 거니까 x라고 놓고 그냥 코사인 법칙 써볼게요. x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 코사인 기인각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우리 ab 얼마라고 찾아놨다? 15라고 찾아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의 최소값. 자, ab가 15니까 15를 넣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 플러스 ab니까 플러스 1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식의 최소값입니다. 자,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중3 때부터 고1 때까지 배운 거 딱 2개밖에 없어요. 2차 시기 때 뭐 만들자? 완전 제곱식.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수학하에서 배운 산술기야. 지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총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완전 제곱식, 중3 때 배운, 고1 때 배운, 그 다음이 뭐다? 산술기야. 코시슈바르츠 얘기하는 학생도 있는데, 코시슈바르츠는 이제 고1 내신이 끝나면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거는 미분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투 2학기 때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최대 최소 구하려니까 우린 뭐 쓸 거다? 완전 제곱식 아니면 산술기야. 근데 지금 봤는데 2개 곱씨 나와 있다. 그러면 얘를 못 써도, 얘네를 뭘 쓰면 되겠다? 얘네 2개를 산술기하를 써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떻게 된다? 두 개 제곱, 미안해요.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라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2 루트 a제곱 b제곱. 요거 꼭 외워놔요. 수능에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수능뿐만 아니라 그냥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수능도 나오고 꼭 기억을 해둬요. 그래서 2ab가 될 것이고, ab가 15니까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무조건 3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자, 3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니까 어떻게 될 거다? 요 2개의 최소값은 30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의 최소값은 45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준 x는 3루트 5가 뭐가 될 것이다? 최소값이 될 것이다. 자,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고선 좀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별로 당황할 필요 없는 문제고, 일단 문제부터 봤다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시작할게요. 지금 x가 이렇게 나와 있고, 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얘랑 얘네 둘이 만나는 모든 x 좌표합을 xn이라고, 그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n은 1부터 5까지 xn 구해라. 자, 문제는 지금 다들 제가 배부해 준 거에 있을 테니까 바로 설명을 시작하자면, 가끔 얘도 기출에서는 되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예요. 기출에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 뒤에 x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을 그려서 교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걔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고, 내신 시험에서는 그냥 시간이 남을 때 해볼 문제, 시간이 없다면 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y는 마이너스 2분의 1n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봤던 문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에 공포심을 느끼고, 그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나 이거 못 푸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뭐가 어려운 포인트였는지를 좀 기억을 하면은 이런 문제를 보고선 얘는 그래도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설명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0부터 3n 플러스 1까지다. 그리고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가 삼각함수 문제 어려우면 뭐 그리자? 그래프 풀자 그냥. 어차피 그래프를 그려도 안 어려운 이유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주기함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0부터 3n 플러스 1까지니까 플러스 쪽만 그리면 될 거고, 주기는 얼마가 된다 우리? 주기는 3n2. 자, 2 곱하기 3n이 요 삼각함수의 주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기를 한번 표시를 해보고 그림을 그리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가 2 곱하기 3의 n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요 지점이 4 곱하기 3의 n. 요 사이에 어떻게 들어올 것이다?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사인 그래프는 요 사이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주기를 가지면서. 잠시만요. 그림 그리고 설명할게요. 요렇게 되고, 그 다음 또다시 요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요 뒤에도 계속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게. 근데 문제 조건에서 우린 어디까지만 하자? 요거 3 곱하기 3의 n까지만 하자.
그러면 3 곱하기 3의 n은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어디쯤이 아니라 2와 4. 그럼 여기가 3이겠네. 아,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2n분의 1과 만나는 교점만 구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끝날 문제. 그러면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대충 여기쯤 있을 거예요. n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쯤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의 뭘 구해라?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x좌표의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 요거는 다들 어느 정도는 대부분 학생은 알 거예요. 어떻게 된다? 요 교점과 요 교점의 합은 요 가운데 부분의 2배가 될 거예요. 자, 그냥 얘네 두 개 평균이 요거니까 요 가운데 좌표 구해서 2배 하면 얘네 둘 합 나오겠죠? 뭐 좀 헷갈리면 여기 알파로 쓰고 여기 베타로 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의 합인 요거를 아까 xn이라고 하자고 돼 있고 요게 xn이 될 것이고, 그러면 xn을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된다? xn이라는 좌표는 자, 지금 여기가 2 곱하기 3의 n, 그러면 여기는 3의 n, 그거 두 개의 가운데니까 2분의 3 곱하기 3의 n이 될 거예요. 자, 2분의 3 곱하기 3의 n이 될 건데 얘는 요거 좌표 어떻게 된다? 둘이 더한 거니까 곱하기 2. 자,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3 곱하기 3의 n이 xn이라고 찾을 수 있고,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면 등비수열에 합하면 끝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3 끄집어내고 3의 n 써주고, 3 곱하기 자 등비수열의 r-1분의 첫째 항 3, 3의 5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면 돼요. 자, 2분의 9가 될 것이고 3의 5제곱은 81 곱하기 3이니까 243, 243에서 1 빼니까 242가 돼서 얘네들 지어주면 121. 121 곱하기 9니까 9, 2, 9, 18, 1 올라가고 1089. 그래서 답은 1089가 된다라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 지금 봤듯이 작년도 비정고 시험 문제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뒤에 4문제고, 뭐 이제 문제 중에서 그래도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문제였어요. 시험이 별로 어렵지 않을 때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정고 같은 경우는 가끔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이는 걸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다들 중간고사 잘 보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